경기 위기와 침체는 이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애플이나 뭐 MS나 그다음에 구글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성을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성장주로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10% 정도는 투자를 하셔도. 자, 지금 굉장히 싼 주식이 많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주식은 팔아야 할 수도 있잖아요. 올해 뭐 안 좋은 섹터는 좀 어디로 보세요? 안 좋은 섹터는 아닌데 이제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저는 그 주식이라는 걸 항상 이제 시장으로 보는데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인기 있는 게 있고 또 인기 없는 상품이 있잖아요. 최근 같은 경우에 인기 있는 품목이 뭐냐라고 하면 2차 전지라든지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도 이제 많이 반등을 했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그 기대심이 이제 2차 전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니까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이 인기가 어디까지 지속이 될 건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결국은 주식이 이제 너무 이제 올라가다 보면 주식이 올라가면 또 하락을 하게 되잖아요.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결국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시장의 인기 품목이 바뀌었다. 왜냐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게 바뀔 때가 언제가 이제 딱 사이클이 이제 그게 바뀌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갑자기 또 바이오가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요즘에 게임주도 엄청나게 많이 하락해 있거든요. 게임주도 이제 뭐 반등을 할 수 있고, 뭐 화장품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기 있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차 전지나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에 그리고 금융주도 좀 최근에 약간 이제 반등을 했죠.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서. 재밌는 게 금융주가 반등을 하다 보니까 통신주는 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계속 돈이 돌고 도니까. 순환매 같은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는 그 우리 김 작가님 이제 항상 김 작가 채널을 보면서 최근에 어떤 게 인기가 있나, 인기 있는 거와 인기 없는 어떤 업종을 구별하면서 요즘에 사람들이 이게 인기가 많구나, 요즘에 이게 인기가 없구나,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하면서 인기 있는 거와 인기 없는 거를 비율을 내가 어떻게 투자할까, 약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특히나 또 말씀드리자면 바이오나 뭐 게임이나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이 하락을 했죠. 반도체도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하락하면서 반도체 이제 소부장들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아차와 현대차가 엄청난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주식들도 다 못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2차 전지와 이제 방산주만 꿋꿋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이게 언제든지 또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기업들의 4분기 실적도 굉장히 많이 발표됐잖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서 올해 뭐 주가 뭐 굉장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기대가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현대기아차도 우리가 전망은 좋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금리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차를 구매하는 거를 당연히 꺼릴 수밖에 없고,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부라든지 리스를 이용을 하는데 그 이자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쉽게 자동차를 생각할 수 있던 부분도 이제 한 번, 두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고금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차 1등주죠. 테슬라마저도 지금 가격을 하락을 했거든요. 가격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가격을 하락한다는 거는 결국은 비싼 차는 과거보다는 좀 덜 팔릴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동차의 어떤 매출이, 총 매출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부분의 모든 뭐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뭐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게임의 어떤 현금 결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적은 줄어드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현실의 실적은 줄어들지만, 그럼 이 실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금리가 높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금리가 이 정도로 이제 올라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금리는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식은 이제 점점 바닥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재미있는 또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 뭐 주식 매수 타이밍 알려줄 수 있는 경제 지표 같은 거 뭐 있을까요? 우리가 주식을 봤을 때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이제 심플한 지표는 모두가 다들 알고 있는 지표인데,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조금 내려준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용기를 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금리라는 걸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주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예상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해야지만이 투자를 줄일지 아니면은 투자를 확장할지를 이제 정해주는데,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75, 또 이제 올리면 5.5%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0.2라도 내려주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물가는 좀 해결이 났나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전혀 급하지가 않은 게, 말씀드리지만 5.5나 5.25나 이제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어차피 높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내려준다고 해서 시장이 어차피 기준금리가 5가 넘어가면 폭발적으로 이게 주식이 밀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주식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아마 금리 이제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한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밑에서 바닥에서 주식을 많이 살 수 있는 가능성도 꽤 크죠. 말씀하신 의도는 어쨌든 금리가 뭐 잠깐 내렸다가 아닌데 잠깐 다시 올리고 이러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금리가 조금에 내려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려가는 속도의 문제지 방향이니까 그때부터 좀 더 무섭게 내가 돈을 질러도 된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미국 주식 중에서 좀 혹시 관심 가는 거, 미국 주식 어떤 거 좀 사면 좀 좋을까요? 미국 주식도 우리가 봤을 때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어떤 산업이 발달할까라고 하면은 결국 빅테크가 저는 발전 가능성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빅테크다. 예, 왜냐면은 앞으로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타링크 서비스를 할지 말지 이제 점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스타링크가 인공위성을 쏘면 쏠수록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 3, 4년 지나면은 그 스타링크의 어떤 성능이 훨씬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지구적인 와이파이가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산업을 발전을 생각을 하면 어떤 산업이 발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디에 전문 인력들이 고급,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인재들이 많이 몰릴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빅테크 쪽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은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영업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도 들 정도입니다. 자, 빅테크라고 하면 뭐 애플, 아마존, MS,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등등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유력하게 좀 좋게 보신 종목은 어떤 걸까요? 실적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는 애플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애플은 참 대단한 게 주식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애플의 어떤 주식을 약간 안전자산으로 선호를 하나? 약간 이런 워렌 버핏도 샀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애플은 거의 떨어지지 않고, 애플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MS도 이제 최근에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그런 챗봇을 만든다든지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심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애플이나 뭐 MS나 그 다음에 구글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랄까 그 성장성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떨어지면은 돈이 어디로 몰리느냐라고 하면은 결국 뭔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주식이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시장에서 우리가 마켓에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켓이 너무 재밌는 게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나 명품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데 그거의 어떤 가치가 뭐냐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참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주식도 어떤 기대심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값어치를 지니는데, 그러한 기대심이 떨어지지 않을 종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빅테크 아니면은 문화 쪽, 예를 들면 뭐 디즈니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뭔가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작품이 만들어지면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AI, 챗봇 핫했잖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도 계속 좀 될까요?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결국은 그 AI 챗봇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검색 기능도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야? 궁금해라고 했을 때 1부터 거의 10까지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AI 챗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방향까지도 이 데이터를 기반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뭐 사실은 성장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가늠이 안 가는 상황이죠. 이제 그 AI 챗봇 같은 게 만약에 점점 발달이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네요. 뭐 의료 원격 서비스 같은 게 지금은 안 되겠지만 뭐 법률 서비스라든지 뭐 의료 서비스 실제로 논문을 통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AI가 이제 줄줄줄줄 이제 답을 다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병명이라든가 비슷한 사건에 대한 해결책들은 어느 정도 루틴화된 게 있다면 그건 AI가 이제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발전하면 명확하게 딱 알려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성장성은 사실 우리가 검색 기능의 훨씬 이제 상위 버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어떤 기대심을 낼 수 있는데 근데 이것마저도 결국은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는 MS에서 제가 네이버를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은 플랫폼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대형 업체에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자율적인 계속해서 이제 그 어떤 벤처가 크면 또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계속 흡수되고 이런 경향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챗GPT는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키워드일까요?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2021년에 하반기에 메타버스 NFT가 굉장히 핫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가 많이 올랐죠, 관련주들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추풍 낙엽처럼 그런 것들이 쑥 많이 사라졌는데 과연 챗GPT는 올해 지금 1분기 때만 이렇게 반짝하고 다시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키워드일지 아니면 계속 갈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올해의 키워드 이 키워드라는 게 참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돈이 그쪽으로 확 다 가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챗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을 과연 어떻게 낼지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이걸 유료 서비스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이걸 할 때마다 광고를 붙일 것인가 광고를 이제 붙이겠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챗 그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월 지금 2만 원 정도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도 들었었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막 이제 태동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성장주로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00이라고 치면 한 10% 정도는 투자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죠. 나는 이러한 개별 주식에 투자하면 좀 위험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오히려 그냥 MS나 오히려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에 그냥 투자해 두시면 어차피 같이 상승하는 그런 관점이 올해 있기 때문에 키워드가 될 수 있을 만한 거 뭐 있을까요? 후보군. 올해 얼마 전까지 조금 막 많이 들렸던 거는 에로 배우에서 뭐 에너지, 로봇, 배터리, 우주항공. 그다음에 에로 배우 방이라고 해서 방산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금리가 지금 최고 높은 상황이잖아요. 금리가 최고 높은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이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게 되면은 경쟁이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준 금리가 5%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금 금리가 6에서 7%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굳이. 내가 많은 것들을 뭐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내가 투자 수익을 만약에 15%가 난다고 해도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금리가 높은 상황인데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기존의 금리가 높아서 억눌렸던 실적주들 결국은 뭐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경우가 오히려 조금 더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눌려있던 반도체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대형주도 눌려있지만 지금 그 관련된 소부장들이 굉장히 많이 눌려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도 반등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좀 핫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이오. 예, 전통적인 바이오도 지금 너무 많이 거의 끝이 없는 수준으로 하락해 있기 때문에 올해 키워드 바이오가 잡힌다면 하반기 때 다시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는 어차피 돈이 계속 돌고 도니까 자, 작년 연말에 이제 뭐 올해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이런 유튜브 썸네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경기 침체, 경제 위기 과연 정말 온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온다면 사실 이게 또 많은 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경기 침체가 오는 것과 주가가 같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주가는 그걸 반영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이제 조금씩 반등할 수 있다고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경기 침체, 경제 위기가 생각보다 세기 때문에 이게 뭐 주식이 더 바닥을 찍진 않겠지만 그래도 상단을 굉장히 막아서 박스 P가 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신 분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근데 경기 위기나 침체는 저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 게 그때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잘 넘겼지만 네. 그때 그 상황에서는 또 우리가 강원도에 한번 그런 채권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지만 이번에도 둔촌주공 같은 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었잖아요. 건설사가 다 이제 아무래도 엮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와 위기는 결국은 우리가 고금리 상황에서 우리 과연 이 경제가 버틸지 안 버틸지에 대한 우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근데 뭐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예, 잘 버티는 것 같아서 경기 위기와 침체는 이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떤 부실 채권이나 이런 것들 다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우려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은 이 현실 경제는 과연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금리가 높기 때문에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참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 게 요즘에 서울 같은 경우에 김밥이 거의 한 줄에 4,000원 예, 수준에 이미 육박을 했고 걱정되는 부분이 김밥이 이러다가 한 줄에 5,000원이 되면 네네. 굉장히 일반 국민이 느끼는 그 물가 지수는 너무 높잖아요. 그쵸.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떨어뜨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반등하는 것도 이제 막힐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러한 장세 안에서 이제 또 계속 돈이 돌고 도는 약간 그러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두 가지만 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그러면 돈은 좀 어디로 이동하고 V 시그널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돈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왜냐하면 시장의 마켓에는 정말 많은 이제 투자 전문가들과 기관 투자자들과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금리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고점을 찍었고 무조건 하락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면서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식 시장이 오르는 왜냐하면 채권에 있는 돈이 이제 빠지면서 주식 시장으로 이제 막 들어가고 막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주식의 어떤 이제 부의 우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부라는 게 그 돈이라는 게 좀 앞서서 움직이잖아요. 앞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할 때가 투자로는 약간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주위에 투자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쵸, 별로 없죠. 요즘에는 코인 얘기도 아무도 안 하고, 예, 부동산 얘기도 아무도 안 하고, 주식 얘기도 아무도 안 하니까, 이럴 때 사실은 이렇게 같이 지금도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주식 투자에 관심이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오히려 이럴 때 남들이 힘들다라고 할 때 역발상적으로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주식 시장이 발전을 해야지만이 여기에서 기업이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고 여기에서 생산성이 나야지만이 이제 세금으로 나면서 저희 이제 화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부의 이동이라기보다는 이제 금리가 높아서 금리 상품으로 몰렸던 여러 가지 돈들이 결국은 이제 조금 더 분산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올해 주식시장 준비하면서 가장 경계할 행동이 뭔지랑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신다면. 저는 올해 주식 투자를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식이 어떤 많이 힘들 때 주식 투자를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올해 정도는 약간 경계를 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만약에 금리를 떨어뜨려 버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금리를 떨어뜨렸을 때 김밥이 한 줄이 5,000원이 될까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5,000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5%까지 올랐다가 이게 만약에 3%까지 떨어지면 물가가 뭔가 더 오를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그냥 상식선에서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약간 고금리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고 고금리가 이어진다는 거는 시장에 어떤 시장을 밀어줄 수 있는 힘이 아무래도 이제 과거만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을 미리미리 우리가 앞으로 좋은 주식을 사서 투자하는 거는 나쁘지 않지만 지금이 기회니까 주식이 저점일 때 한꺼번에 사자 이렇게는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고금리에 이제 이자도 계속 나가야 되는데 투자를 뭐 한꺼번에 하면은 조금 이제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말씀은 금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금리를 지금 내리면은 물가가 더 많이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로 인한 주식시장의 흔들림은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다고 하지만 대표님은 아직까지는 예. 한번 꺼진 물도 한번 보듯이 아직 주의를 하자. 주의를 하면 좋죠. 알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저염투자지 이주영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